전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 종립학교, 종교재단에서 만든 학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초등등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자주 만나는데, 최근에 듣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막 캠프에 데리고 오고, 그 아이들 데리고 별자리 캠프라고 별도로 또 캠프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일절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이 종교교육, 기독교 얘기만 했다 그러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앨리스 베일리가 첫 번째 주장한 내용들이었어요. 학교에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학교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이게 70년 이전에 계획한 전략이라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실행사항으로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교사들을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으로 사용해라. 이것이 앨리스 베일리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어린이의 권리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부모에게 말할 수 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없다. 요즘 그렇게 됐죠.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 사모님이 그 교감 선생님이시거든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남녀공학인데 남녀공학 교실에서 남자아이가 자유행위를 했어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훈계를 했는데요. 그 부모가 찾아와서 왜 남의 길을 죽이냐며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금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아동 권리 협약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부모를 거절할 수 있는, 부모의 뜻을 반대로 할 수 있는 이것들을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분명하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하고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아동이 7살이 되면 교사가 너는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졌다. 부모는 자기 신앙을 너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7살 되면 이제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가르친다고요. 밑에 있는 그림은 요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주 만나는 화면일 거예요. 이 자녀들 학대,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전 직원들 필수 의무 교육이에요. 법정 의무 교육이라 그래서 이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 내용에 이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뭐 때리고 뭐 이런 건데 정서적 학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언어적 폭력 위협,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이것도 아동 정서적 학대, 아동 폭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이제 앞으로는 자고 있는 애 깨워가지고 교회 못 데려가는 거예요. 야, 일어나자, 교회 가야 돼. 늦었어. 아, 나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깨워요? 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도록 사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뭐 여기까지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학교를 다니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규례예요. 아이가 임신을 해도 출산을 해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른이, 교사가 너희 나이 때에는 그러면 안 된다. 적절한 시기가 있는 거, 너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책임질 수 있는 권한 하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괜찮아. 12살인데 임신해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너 혼나거나 차별받지 않아도 돼. 이게 학생 조례예요. 심지어는 요즘 핸드폰, 이제 핸드폰도 못 걷습니다. 억지로. 학생들이 동의해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핸드폰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 들고 있고, 소지품 검사도 못하게 하고, 아이가 싫으면 다 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제 아이가, 막내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조금 사고를 가끔 쳤어요. 친구들하고 좀 많이 싸우잖아요. 그 시기에는. 학교에서 선생님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오늘 지성이가 학교에서 누구랑 싸웠습니다.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먼저 때렸는데 참지 못하고 지성이도 같이 때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막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거 학교폭력위원회에다가 신고하면 그 학폭위에 이 안건을 제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양쪽 부모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괜찮습니다. 잘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부모라도 우리 애를 때렸단 말이야? 어떤 놈이야?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난 더 이상 못 참아. 오라 그래. 막 이러면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폭위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 왜 싸웠니? 왜 때렸니? 왜 그러니? 친구들끼리 그러니? 이렇게 계도할 권리가 교사들한테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이들의 권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요. 부모의 권위 또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인권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에요. 그래도 학생들 수업 시간에는 좀 조용히 하고 수업에 방해가 안 되게 이렇게 할 책임이 있지 않나요?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근데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싶지 않은 애들은 자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이 광주 지금 이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아직 전체 지역은 아니에요. 서울하고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 이렇게 네 곳이 이 학생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좀 계속 이 학생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된 지역은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고 분위기만 잡아주면 공부를 할 애들이 그걸 못하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공부할 애들 몇 명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부분에 이 처벌을 폐지하는 것. 요즘 교회에서도 아이를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 누가 애들을 때려서 가르쳐요? 이렇게 나와요. 이 법은 이미 세계 각국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도 체벌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학생들이 부모를 고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회 제도가, 법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앨리스 베일리가 가진 두 번째 전략입니다. 어린이 우수작품집 시리즈라는 책입니다. 솔로 강아지라는 책인데 그 안에 잔혹동시라고 이름되어진 동시가 실려 있어요. 이 동시를 실어놓고 어린이 우수작품집 시리즈라고 책을 만들어냈어요. 동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 엑셀을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며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게 초등학생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또 우수작품이라고 책에다가 버젓이 저렇게 실어놨어요. 너무나 두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워크숍의 실행 요원인 교사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교사들은 워크숍에서 아이들에게 너의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라거나 성경을 읽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자아 실현을 하도록 하라고 가르쳐라. 이게 지침이에요. 교사들에게 내려지는 교육 지침.